안녕하세요. 유스피치의 유스입니다. 1911년 7월 이탈리아를 출발해 러시아 모스크바로 향해 가던 마잉 이탈리안, 나는 이탈리아인이라는 관광열차가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열차에는 승객 100명과 승무원 6명, 총 106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열차가 터널에 들어서자 갑자기 나타난 웬 피투성이의 한 남자가 승객들을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열차가 갑자기 멈춰섰고 이때 두 남성이 겁에 질린 채 기차에 내려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이 두 명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기차가 사라지고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 이 사라진 기차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일대에 계속 출몰하게 되며 수많은 목격담들이 생겨납니다. 1995년 7월 15일 새벽,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레이더 기지 책임자로 근무하던 안톤 그나트약 준이라는 군인은 기차를 놓친 뒤 밤을 지낼 곳이 없어지자 영무원의 양해를 얻어 퇴역한 기차에서 하룻밤을 청하기로 하는데요. 안톤 준이는 버려진 열차들 사이를 걸어가다 한 곳에 멈춰서게 됩니다. 다른 기차들에 비해 오래되어 보이지만 깨끗하고 편안할 것 같은 기차를 보고 이곳에서 잠을 자려고 한 것인데요. 열차의 문을 열기 위해 문고리를 잡은 순간 강한 전류에 감전되며 뒤로 넘어지게 되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 멈춰있던 열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로부터 정확히 6년 후인 2001년 7월 14일 중앙아시아 남단에 위치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철로를 검사하던 역장이 의문의 기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목격자들에 따르면 역장이 기차에 치여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척 오래되어 보이는 기차가 비어있는 철로에 갑자기 나타나 역장 쪽으로 접근했고 이때 역장이 알 수 없는 힘에 밀려 뒤로 날아가 넘어지면서 숨졌다고 하는 겁니다. 95년 안톤 준이가 보았던 이 사라진 열차, 또 그로부터 정확히 6년 후인 2001년 역장을 튄 의문의 기차. 이 두 기차의 공통점은 나는 이탈리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나는 이탈리안 기차에 많은 목격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자 결국 러시아 가학원과 KGB가 조사에 나섰고 이 기차는 이탈리아 철도회사 소속 관광열차로 지난 1911년 사라졌던 유령열차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러시아 신문이 보도하기에 이르릅니다. 이후 20세기 초부터 모스크바 대학 과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한 이 유령열차는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유령열차들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순식간에 철로가 없는 지점에 불쑥 나타나는가 하면 대부분의 유령열차처럼 서 있는 사람을 그냥 통과해버리는 것이 아닌 이 유령열차에 치여 다치거나 죽고 또 실종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령열차에 치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1998년 9월 25일 러시아의 유력 일간지인 로시아스카야 가제타는 1911년 러시아와 동유럽 등지에서 목격된 포에즈드 프리즈락, 러시아어로 유령열차라는 말인데요. 이 포에즈드 프리즈락이라 불리는 흥미롭고 두려운 유령열차에 관해 보도합니다. 자, 이 매체에 따르면 유령열차의 배우는 니콜라이 고골이라는 것입니다. 이 니콜라이 고골은 플레임은 니콜라이 바실레비치 고골로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의 창시자이며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가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의 문학적 스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09년 우크라이나의 소로친츠, 그러니까 현재 우크라이나의 폴타바 지방인데요. 이곳에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문학을 좋아했고 추악한 현실 세계를 증오하는 사실주의적인 작품을 주로 썼는데요. 이런 단지 글을 쓰는 작가일 뿐인 그가 유령열차와는 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일까요? 이 니콜라이 고골이 생전 유난히 집착한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죽은 혼이라는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악을 풍자적으로 그려낸 이 죽은 혼은
일부러 집필하는 동안에 악만을 들추어내는 자신의 재능에 회의를 품기 시작했고, 차차 고골 자신을 종교적, 신비적 정신 상태에 빠지게 만들기도 한 작품이었는데요. 이런 자신을 마치 정화시키려고 하듯 도덕적인 인간과 악덕에서 갱생하는 인간을 그려보기 위해 죽어놓은 이불을 집필하기 시작했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원고를 불태워버리기까지 하였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다 생애 마지막 쯤에는 거의 반미치광이로 살다가 1852년 3월 안 보이는 장소에서 알려지지 않은 눈물이 있을 것이라는 기이한 글을 남기고 43세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후를 맞이한 고골이 유령열차의 저주의 배우가 된 이유가 여기서부터인데요. 대중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치료를 거부하다가 죽었다고 알려졌으나 그의 자살설, 생매장설 등이 끊이지 않고 계속 거론되고 있었는데요. 그의 시신은 모스크바 세인트 다니엘 사원 공동묘지에 묻혔는데 고골이 죽은 지 59년 후인 1911년 초 그가 묻힌 공동묘지가 철거되며 고골의 시신도 함께 이장됩니다. 이장을 위해 고골의 관을 연 군인들은 오른쪽 벽에서 손톱으로 심하게 긁은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여태까지 음모론으로만 존재했던 그의 생매장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얼마 뒤 사실 고골은 그가 사망하기 전 죽은 혼 2부 소설을 쓰다 러시아 정교인 콘스탄티노브스키 신부의 눈에 거슬린 나머지 강제로 사원 정신병원에 수용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고골의 죽은 혼과 속편소설 모두 고골이 아닌 신부에 의해 직접 태워졌으며 고골에 대한 마지막 기록에 의하면 아무것도 먹지 않는 정신병을 앓았던 것으로만 알려진 그가 사실은 사원의 정신병동에 갇혀 머리에 독한 술을 계속 뿌려대는 고문을 당했으며 코에 거머리가 붙은 채로 뜨거운 빵을 강제로 먹어야만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밝혀진 사실로 인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눈치챈 군인들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다시 한번 관을 열어보기로 하는데요. 그의 관 뚜껑 부분에서 누군가 그의 관을 꺼냈다가 다시 묻은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 발견 당시에 고골의 시신 중 머리가 없었는데 그들은 그의 사라진 머리를 찾기 위해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 수사 결과 1909년 사원의 묘지 관리인들이 극장 관련 유품 수집가인 알렉세이 바크우르신에게 고골의 해골을 비밀리에 판 것이 드러나게 되며 그렇게 2년 후인 1911년 고골의 먼 친척이자 러시아 해군 장교였던 야노프스키가 바크우르신을 찾아가 해골을 내놓지 않으면 사살하겠다고 협박해 간신히 나무 상자에 든 해골을 되찾습니다. 야노프스키는 자신이 복무하던 지중해 인근 지역으로 가져갔다가 고골의 해골을 재매장하기 위해 그의 시신이 묻힌 모스크바로 보내기로 하는데요. 마침 모스크바로 가던 이탈리안 장교가 있어 그에게 유골을 담은 상자를 건네며 전달을 부탁했고 이 장교는 모스크바로 향하던 이탈리아의 관광열차 나는 이탈리아인에 오르게 됩니다. 열차를 타고 가던 이탈리아 장교와 그의 일행은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했는데요. 열차가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쯤 한 손엔 램프를 들고 한 손엔 고골의 해골을 들어 승객들을 놀래킨 것입니다. 이들의 뜻대로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승객들이 보고 놀란 것이 과연 고골의 해골 때문이었을까요? 유골함에서 해골을 꺼내는 순간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고 그의 목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험악한 표정으로 승객들을 노려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열차가 이유 없이 멈춰서게 되었고 그 틈을 타 이탈리아 장교와 다른 한 명은 본능적으로 열차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차에서 내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터널 안에 있던 열차도 또 그곳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한순간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911년 나는 이탈리아인 열차는 중간에 열차에서 내린 2명의 군인을 제외한 104명의 승객과 함께 사라져버린 열차로 기록되었는데요. 이후 이 열차는 시 공간을 초월하며 실종 당시의 모습 그대로 러시아와 동유럽 지역의 유령처럼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주로 늦은 밤에 출몰하는 이 유령 열차는 창문은 모두 커튼에 막혀 안이 보이지 않으며 자욱한 안개 속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선로가 없는 곳에 불쑥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며 실제로 이 유령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하게 됐다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1911년 열차의 니콜라이 고골의 해구를 태우며 그것으로 인해 저주를 받아 발생한 일이라는 겁니다. 시간, 장소를 막론하고 여기저기 목격되는 유령 열차에 관심을 가진 과학자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며 보리스 타라카노프 박사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1941년 멕시코 칸쿤 인근에 있는 한 종신병원에서 이 유령 열차의 소유주인 이탈리아 밀라노의 철도회사에 보낸 것이었는데요. 이 편지에는 사라진 승객들의 행적에 대한 중요한 당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편지 내용에 따르면 로마에서 기차로 왔다고 주장한 104명의 환자들이 일주일 동안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환자들은 아직도 1911년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이들의 복장 또한 1941년 그 당시의 복장과는 매우 달랐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열차는 사라진 지 30년 만에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멕시코에 나타났다는 것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열차가 어떻게 1911년에서 1941년이라는 시간과 또 이탈리아에서 멕시코까지의 공간을 초월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보리스 박사가 멕시코를 찾아가 해당 병원에 관한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미 폐업된 후라 이 자료도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유령 열차의 목격담은 현재까지도 곳곳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목격담에 일부 과학자들은 아마 강진으로 인해 강력한 전자기장이 발생해 시공을 초월한 것으로 보인다는 가설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가설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과학자들은 이건 초과학적인 현상이다 라고는 하지만 그런 초과학적인 현상이 어떤 초과학적인 현상인지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유령 열차의 모든 것은 미스테리로 남아있는데요. 온갖 잔혹한 고문에 시달리다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고골. 그의 해골을 태운 1911년 사라진 이 나는 이탈리아인이라는 유령 열차는 결국 고골의 저주로 인해 열차와 남아있는 승객들 모두 유령으로 떠들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귀신이나 유령 열차를 보게 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선로가 없는 곳까지 불쑥불쑥 나타난 이 유령 열차에 치여 죽은 사람들이 어쩌면 저주를 내린 고골이나 우연치 않게 그 열차에 타게 되어 아직도 내리지 못하는 승객들보다 더 억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유럽을 떠도는 유령 열차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동유럽 일대를 여행하시게 된다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로가 없는 곳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기에 치이면 죽거나 다치기도 또 실종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뉴스패치의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